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처럼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관한 정보는 시중에 많이 있어서 대부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지만 고등학교 내신에 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중학생 학부모님들께 자녀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영어 학습 플랜을 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패 없는 고등학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죠. 이것은 제가 직접 작성한 2021년도 학교별 실제 시험 통계입니다. A학교는 교과서에서만 100% 출제했습니다. 선택형 85%, 논술형 15%, 영작을 포함한 어법 문제가 총 8문제이고 배점은 총 36점으로 어법 비중이 아주 높은 학교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대체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했습니다. 이 학교처럼 교과서 2과만 출제하는 것은 수능을 대비하기엔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EBS 교재에 비해 비교적 내용이 평이하고 문장이 쉬운 편이라 교과서에서만 100% 출제하면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 유형도 다양하지 않고 논술형 비중도 다른 일반고에 비해 낮은 편이라 영어 수준이 좀 낮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B학교. B학교는 출제 비율이 교과서 25%, EBS 교재 75%이고 선택형 70%, 논술형 30%, 영작을 포함한 어법 문제는 4문제, 총 배점이 16.5점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수능과 같은 유형으로 다양하게 출제했습니다. 이 학교는 교과서 25%, EBS 교재 75%로 시험 범위도 적정한 편이고 문제 수준이나 논술형 비중도 평균적인 일반고 수준입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모두 수능 출제 유형과 비슷하게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앞에서 본 A학교 학생들보다 어렵고 다양한 지문을 많이 접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대체로 학교별로 문제 수준을 보면 수준이 높은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변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시험 범위가 좁고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편이고 논술형 비중도 낮습니다. 학생들이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을 예방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의 차이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선생님들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이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수능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 선택 시 이런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인 8개월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거의 내신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수능과 유사할수록 수능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문제 수준이나 방향이 그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능 점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같은 등급을 받아도 학교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쉬운 학교로 가서 내신을 잘 받겠다는 것이 대학 진학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성적이 항상 95점 이상이었고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도 풀어보면 1등급 수준인데 왜 고등학교 내신은 3등급밖에 못 받는지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수준 차이입니다. 정부 정책상 사교육 부담 때문에 중학교 시험 문제를 예전보다 더 쉽게 출제하고 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교 점수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가 5배 가까이 많고 중학교는 거의 학습 목표로 정해져 있는 대화와 어법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수업 중에 공부하지 않은 지문이나 단어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내신은 평균적인 일반고의 경우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지문이 50%이고 나머지 50%는 자기가 공부해야 합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선생님께서 수업해주지 않는 지문 비율이 70%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양이 아주 많아집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단어가 어렵고 아는 단어도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바꾼다든지 동의어나
선지 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법은 학습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다 출제하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 이상의 기초 문법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BS 교재는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해설서를 보고 우리말로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려운 지문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고등학교 첫 시험을 망쳐서 내신은 포기하고 정시로 갈아탄다거나 학교 때려치우고 검정고시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학원 모의고사 성적은 1등급인데 내신 첫 시험에 폭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면 분명히 내신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신 바와 같이 수능과 내신의 문제 유형 차이 때문입니다. 학원에서도 주로 수능에 초점을 맞춰 수업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능은 LC 17문제, RC 28문제, 총 4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28개 RC 문제 중 어법 문제 하나를 제외하면 독해 위주여서 단어를 많이 알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은 대체로 객관식 70%, 논술형 30%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은 내신에서 많이 출제되는 어법과 논술형에 아주 취약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에 어법 문제 출제 비중이 낮다 보니까 어법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어법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내신 시험에서 비중이 큰 어법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논술형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스펠링을 틀리는 경우도 많고 순서 배열이나 간단한 영작 문제도 못 푸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선 영작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1학년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출제 패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형 1번. 이 문제는 선택형 문제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로 선택지를 하나씩 해석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본문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단어를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선택형 문제는 주로 글의 요지를 유사한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정답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유사한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한 4번이 정답입니다. 보통 내신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요지를 유사한 단어로 패러프레이징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 요지를 쓰고 그것을 패러프레이징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선택형 2번. 이 문제도 역시 글의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로 글의 요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유사한 단어로 다시 쓴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선택형 문제는 이미 5번 이상 문장을 공부하고 시험 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본문은 어느 정도 외웠지만 지금 보시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거나 해석을 못해서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중학교 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논술형 1번. 이 문제는 교과서 두 과에 나오는 지문을 섞어서 어법 문제를 물어보고 이유까지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당 몇 점이 4점이므로 총 8점이면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정답은 C의 동명사 구가 이끄는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R을 이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D의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D가 완전한 절이므로 동사 pro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두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평소 공부할 때 연습을 해야 합니다. 논술형 2번. 이 문제는 논술형 두 문제를 어법과 어법을 이용해서 영작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보통 밑줄을 긋고 어법상 틀린 것을 찾게 하는 문제가 일반적인데 이 문제처럼 문장 전체를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어법이 약한 학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어법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는 어법 포인트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놓고 따져보면 됩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 능동, 수동 문제, that과 what의 구별 등을 체크해보면 대부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분사 painting을 과거 분사 painted로 수동 완료의 뜻이 되게 고쳐야 합니다. 이번은 어순 배열 문제인데 우리말에는 조사가 붙어있어 문장 성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럴 땐 우리말을 잘 보면서 푸는 게 요령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있으므로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not only A but also B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면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기에는 as well as가 있으므로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로 패러프레이징 하도록 변형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형 시험의 경우 본문에서 나오는 지문을 어법을 이용해서 약간씩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논술형 3번. 이 문제는 마지막 문장에 있는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단어는 주고 어형을 변형시켜 영작하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본적인 어법 실력을 이용하여 풀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영작 문제는 100% 영작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이렇게 단어는 주고 어형을 변형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중학교 때부터 영작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영작 연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요령도 역시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요지를 우리말로 해보면 감정이 소모되는 활동을 하고 나서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을 영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요지를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법과 어법을 이용한 영작 문제 그리고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수능과 내신의 차이를 모르고 막연히 수능식의 문제풀이 위주로 고등학교 준비를 한 결과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등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